굿모닝 여러분. 어차피 아침에 신문 읽으실 거니까 제가 같이 읽어드릴게요. 제가 늘 방송시장에 종사하면서 많은 아침 뉴스들이 있지만 주요 헤드라인 한 10분 정도 안에 볼 수 있는 뉴스는 없을까 찾아 헤맸거든요. 아침 신문 보는 코너가 있긴 한데 뭐 그렇게 인덱스하지가 않죠. 한 10분 정도면 주요 일간지 주요 헤드라인을 다 볼 수 있고, 영역별로 정치, 사회, 문화, 그다음에 노동 부분까지, 그리고 국제 뉴스까지 같이 다뤄드립니다. 10분 정도면 충분히 볼 수 있고, 만약에 시간이 좀 더 있으신 분들은 20분 정도를 더 할애해서 인덱스한 뉴스를 소비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침이니까요. 저도 아침에 일어난 모습 그대로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세팅하지 않았어요. 이해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오늘 12월의 첫 월요일, 대부분의 뉴스에서는 김정은의 연내 답방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제 기자들이 새벽에 문재인 대통령이랑 같이 비행기를 타면서 했던 얘기들이 어제 풀로 돌았었는데 그게 아침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워딩일 뿐이고요. 아직 미국에서 협상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아마 오늘 밤에도 주요 신문, 주요 뉴스, 방송 뉴스들이 이거를 헤드라인으로 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미중 무역전쟁 휴전에 들어간 것도 2, 3면에 적고 있습니다. 이건 특히 주식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갖는 뉴스들이죠. 트럼프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앞으로 100일 동안은 좀 쉬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석 달을 벌었고, 이로 인해서 오늘 주식시장은 호재로 받아들여서 상당히 시장도 많이 오르고 있는데, 자, 이 석 달의 의미가 뭘지 역시 저녁으로 갈수록 석간에서 해석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또 2, 3면에 아버지 부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해외 토픽 정도지만 외국에서는 이게 주요 헤드라인 신문이 되고 있습니다. 조지 부시, 아버지 부시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있대요. 샤워실에서 샤워를 하다가도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나와서 화장실을 갈 만한 사람이다. 결국 어떤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뭐 decent, gorgeous, elite, 뭐 이런 정말 말 그대로 신사에 붙는 모든 수식어를 다 붙는 추모의 글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만큼 정말 인간적으로 흠잡을 데 없었던 4년 담임의 어떤 슬픈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인간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사랑과 존경을 받는 아버지 부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우리 신문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중장년 실업률 쇼크가 외환위기 이후 미국을 첫 추월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여기서 얘기는 중장년은 55살에서 64살까지예요. 회사에서는 부장급 이상, 그리고 퇴직한 나이까지 실업률이 최근에 꾸준히 계속 오르고 있군요. 특히 이 이유가 우리 조선산업, 우리 중국과 이제 경쟁을 하면서 많이 안 좋아졌잖아요. 그런 조선 등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 여파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정은 위원장이 연내 답방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 얘기도 많아요. 대통령이 기자들의 질문에 말을 끊었다. 경제 성과 분야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으니까 대통령이 더 말씀 안 하겠다, 국내 문제는 물어보지 말아라 라고 말을 끊었다고 해서 그러면 기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반드시 이렇게 기사를 씁니다. 제가 대통령 후보 시절에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을 마크했을 때에도 사실 기자들한테 정말 호의적이지 않았거든요. 기자들이 뭘 질문하면 여기까지 합시다, 그건 예정이 없었습니다. 혹은 그냥 대답을 안 하고 그냥 말 그대로 씹고 그냥 가요. 후보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을 인간적으로 지지하는 기자들은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애티튜드를 하느냐가 뭐 인간적인 호감의 척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되자마자 바뀌었어요. 기자들 질문에 굉장히 호의적이고 성심성의껏 답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늘 했던 말이, 후보 시절에 진작 이렇게 하지 그랬냐, 그러면 훨씬 더 저희 지지하는, 그리고 마음으로 도와주고 싶어하는 기자들이 더 많았을 텐데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기사를 봤을 때 과거에 대통령의 후보 시절 암 걸리는 듯 했던, 왜냐하면 질문하면 거의 안 받아주기 때문에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절대 안 됩니다. 특히 정치인들은요. 조국 수석의 민정수석실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드디어 야당에서 칼을 빼드는 의원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큰 일에 있어서는 또다시 숟가락을 얹어가지고 영웅이 되고자 하는 사람 반드시 나타나기 마련이죠. 바로 조응천 의원입니다. 조국 물러나라, 사실상 첫 사퇴 요구를 시작을 했고, 아마 이 운동은 본물처럼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법관 후보자 김상환 후보자가 아파트 4억짜리 아파트를 1억 8,500만 원으로 다운 계약을 했다라는 소식도 올라오고 있네요. 이번 정권에서 이런 계속 비위 감찰 이슈들이 많은데 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했었죠. 이런 부분은 분명히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텐데 좀 걱정입니다. 자, 그리고 요즘 탈원전에 대해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등 그 보수 언론들이 굉장히 심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중앙일보의 비판 수위가 요즘 상당히 높아졌죠. 일본도 소형 원전을 개발한다. 한국과 반대로 간다라는 뉴스를 신면에 상당히 크게 싣고 있습니다. 대중 수출이 또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5% 정도 감소했다라는 소식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그 감소율이 2016년 10월 이후 증가율이 수출 증가율이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뭐 사드가 가장 큰 이유고 사드뿐만 아니라 반도체 수출 증가세 둔화된 것도 이유가 있다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드에 대한 얘기는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자, 파리가 요즘 그 유류세 인상 반대 시위가 상당히 격화돼서 시위대가 무려 경찰총까지 약탈하고 있다는 소식이 또 올라오고 있네요. 자, 오늘 나오는 주요 헤드라인은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경제란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싣고 있냐면요. 스마트폰 1위 시장 자리 지금까지는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었는데 애플의 내주나 4분기 점유율이 삼성폰보다 애플이 0.1%포인트 정도 앞섰다는 소식 들어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스포츠인 골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비가 나면 공 나간 자리에서 새로운 샷이 가능하다라는 새 규칙에 논란이 있다라는 이거는 제가 좀 숙지를 하고 보여드릴게요. 자, 7분 30초입니다. 오늘 주요 일간지에서 다루고 있는 뉴스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안녕.